자, 예측하는 건데 이제 자료의 경향성을 이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볼게요. 자, 이제 8월 15일입니다. 수학 체험전에 방문한 학생 수를요,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 표는 뭐냐면, 자, 날짜별로 8월 11일, 8월 12일, 8월 13일, 8월 14일 날짜별로, 네, 그 수학 체험전을 방문하고자 하는 학생이 신청한 학생 수 있어요. 신청한 학생 수.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수학 체험전에 방문한 학생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날 이제 뭡니까? 8월 15일이죠. 8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있을 건데 그날에 실제 신청한 학생 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한 30명이 신청을 했다면 실제 방문한 학생이 몇 명인지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측하고 판단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얘를 어떻게 하냐면 28명이 신청했을 때 26명이 실제로 왔다. 37명이 신청했을 때 36명이 실제로 왔다. 50명이 신청했을 때 41명이 신청으로 왔다.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걸 X값, 이걸 Y값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좌표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좌표 평면에다가 다 표현할 거예요. 우리 좌표 평면 배워봤죠, 그죠? 네, X축과 Y축이 있는 좌표 평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X값, Y값에서 예를 든 거예요. 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혔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예를 들어서 점이 이렇게 막 찍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판단할 건데 그 판단할 때 하나의 기준선이 되는 건 뭐냐면 추세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세로 나타날 거라는 추세선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 추세선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얘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y는 ax꼴로만 추세선을 줬어요. 근데 y는 ax꼴로만 추세선을 주면 판단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요렇게 만약에 좌표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점들이. 그럼 y는 ax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얘를 정확하게 이 추세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도 있어야 될까요? 네, B좌표도 이동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추세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y는 ax꼴보다는 y는 ax 플러스 b꼴로 판단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경향이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한 요 정도의 추세로 얘가 이제 자료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게 바로 추세선이라는 겁니다. 이 추세선이 정해지면 나중에 뭐 하면 될까요? 우리 지금 나타난 자료는 선생님 추세선이 이런 형태로 나타났어요. y는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3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몇 명이 온다고요? 30명의 학생이 신청을 했으면 실제 몇 명이 들어갈지를 x값을 대입해서 나온 값으로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2x 하면 안 되겠네요. 2분의 1x 되겠네요. 2분의 1x 이런 식으로 하면 추세선이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추세선 가지고 이제 실제로 값이 우리가 추세선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찾으라는 겁니까? 이 추세선을 찾게 하는 게 인공지능한테 시키는 거예요. 야, 자료를 이만큼 줄 테니까 너 이 추세선을 찾아봐.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하겠어요? A 값과 B 값을 막 바꿔보겠죠. 막 바꿔가면서 추세선을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추세선을 판단해야 되냐면 추세선을 결정할 때 가장 자료와 차이가 없는 추세선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차이를 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오차. 그럼 오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여야겠죠. 오차를 줄여주는 추세선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한테 야 오차는 어떻게 계산해라고 판단해 줘야겠죠. 그 오차는 뭐냐면요. 이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와 이 추세선 사이의 거리들이 바로 오차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추세선이 있을 때,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 드릴게요. 자, 추세선을 이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실제 자료가 여기 있어요. 실제 자료는 x1일 때, 여기 y1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추세선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추세선을 판단한다 이거예요, 컴퓨터가. 그럼 그 오차는 뭐냐면, 실제 x1을 넣었을 때 이 추세선의 판단값은 이걸 거예요. 요게 함수를 요걸 fx라고 하면 요게 fx1일 겁니다. 근데 실제 자료는 여기 x1, y1에 있는 거죠. 그럼 요 차이만큼을 뭐라고 한다고? 요게 오차예요, 오차. 그럼 이 오차를 뭐 해야 될까요? 줄이게끔 추세선을 판단해야겠죠. 그럼 당연히 이 하나만 있을 때는 오차는 그냥 그 직선을 지나가게 하면 되는데
자료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느리네요. 화면이. 네. 여러 군데에 이렇게 자료들이 있으면 그 자료들의 오차들이 가장 뭐한 위치를 찾아야 될까요? 오차들을 가장 더해봤을 때 가장 작은 위치를 찾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오차들을 그럼 뭐 할까요? 합을 냈을 때 그러면 가장 작은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오차를 그냥 단순하게 합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위에 있는 오차는요. 보세요. 우리가 y1에서 대입한 값을 뺄 건데 원래 실제 y 값에서 대입한 값을 빼면요. 얘는 플러스로 나와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오차는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럼 그것들이 다 합해지면 오차가 어떻게 되볼까요? 0이 돼버리겠죠. 그럼 그거에 뭡니까?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와 비슷하게 우리는 뭡니까? 이 오차들을 가지고 오차의 평균을 내는 게 바로 뭐였냐면 분산이었어요. 분산. 기억납니까? 그래서 분산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도 어쨌든 벌어진 차이니까 차이를 모두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얘들을 뭐 하냐면 다 뭐 할까요? 제곱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곱한 거를 더해서 그거에 뭡니까? n으로 나누는 거예요. 평균이에요. 이게 뭐였습니까? 분산이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차를 구해요. 그래서 오차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컴퓨터한테 이런 식으로 오차를 정해라. 그럼 컴퓨터는 뭐 할까요? 아, 오차가 나왔어. 그러면 오차를 구하는 식은 이거야. 그럼 나는 이제 추세선을 판단해야 돼. 근데 추세선을 판단하려고 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실제 계산은 안 할 겁니다. 여러 개의 자료를 주면요. 요걸로 이제 추세선을 만들면 추세선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실제 계산은 생략할게요. 지금 문제풀이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요것도 계산하려면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하라고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추세선을 결정하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세선을 결정할 때 결국 정하는 거 지금 하나니까 A 값이죠. 그럼 A 값을 정했을 때 뭘 찾는 거예요? 오차가 가장 뭐한 걸 찾으라는 게 좋은 거예요. 오차가 가장 작은 걸 찾아야지만 정확하게 추세선을 결정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차가 작은 걸 판단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경사하강법이라는 거예요.